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석, 김철근, 김지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반명연대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너무 놀라실 필요 없고 지금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워낙 강력한 주자다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주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긴 한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 반명 빅텐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세 분이 좀 쓰시는 동안 제가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 이재명 빅텐트론과 관련한 그 말들을 좀 모아봤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절박한 문제여서 반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인물들까지 다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당선 때 위험하다.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그래픽 안에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부터 차례대로 좀 들어볼게요. 아예 퍼센트를 쓰셨는데 가능성이 반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 보수 진영은 무슨 빅텐트라든지 이렇게 바깥에서 연대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보수는 진보 없어요. 쪽은 항상 그놈의 원탁회의. 지난번에 근데 윤석열, 안철수 두 분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런 빅텐트라고 볼 수, 두 분이 만나서 그냥 한 거잖아요. 아, 예. 소규모 빅텐트라고 텐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관자가 있고 룰에 따라서 어떤 당에서 선거하듯이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진보 진영이 잘하죠. 원래 소수였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50%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을 가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울타리가 아닌 바깥에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9% 저희 당 밖으로 나가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 밖에도 몇 분이 계시고, 또 반명연대라고 명명을 하면은 이낙연 전 총리. 대표, 예. 그분도 그 새미래민주당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한 보도에 따르면 17일에 개헌과 관련된 뭔가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원동력 삼아서, 그쪽의 힘을 원동력 삼아서 빅텐트를 꾸리자라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다면 저희 당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뭔가 진짜 반명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러프하게 50%로 썼습니다. 네. 김철근 총장은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제3지대에 계신 거잖아요. 네. 개혁신당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연대한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겠죠. 우려도 많고. 예. 그렇지만 과연 연대를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 저는 전혀 가능성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로 하는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갖고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로 갖고 선거를 하는 선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 선거를 왜 해줍니까? 예. 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넌센스고 웃기다고 봐요. 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가 누구든 간에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에게, 저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만들게 한 정당인데 그 정당의 후보들이 모여서 무슨 상대 정당의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럼 무슨 연합인데요, 그게? 아예 후보를 냈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의도에 굉장히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런 대선판은 처음 봅니다. 예. 중립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네. 정말 한 60일 정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통령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세상에 대통령으로 다시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네. 의원들이 무슨 54명이 뭐 서명을 했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유력 모 의원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어느 당이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민의힘이요? 예,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텐트 해야지. 딱 이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반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54명의 의원들이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예.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무소속일 텐데 이미 경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소속일 텐데 54명이 탈당을 해서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으면 혹시 출마할지 모르겠으나 혈혈단신 지금까지 공직에만 있던 30년 넘게 공직만 하던 분이 정치판에 그것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주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 출마하면 네. 일주일도 못 견딘다. 일주일도 못 견딘다. 예.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는 이따 또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빅텐트 가능성에 한덕수 총리를 넣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반 이재명 그 빅텐트의 그 연대는 심지어 이낙연 총리까지 전 총리까지 얘기하는 네. 이런 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예? 너무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아니 완전히 실현 자탕이죠, 가능성도 자탕. 낮고. 네. 그리고 이렇게는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패배하는 연대입니다. 네. 패배하는 연대를 왜 합니까? 네. 제가 꼭 혼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50%라고 쓴 것밖에 없는데 막걸리를 한 사발 막는. 네, 알겠습니다. 뭐 민감하시네. 이준석 역시 후보도 아니요, 저는 빅텐트에는 그렇게까지- 관심 없다. 이준석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약간 같은 결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김주호 대변인이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 아니- 내란 텐트라는 표현까지 좀 아니 쓰셨네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자꾸 심판한다고 하는지. 사실은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국전이 파탄나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도 안 하고 지금 어제도 재판정 가가지고 빠득빠득 본인은 잘했다, 메시지 계엄했다, 이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은 적어도 분명한 입장. 근데 이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엄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엄 지지는 아니라면서도 탄핵은 반대를 그러니까- 했고 그리고 그 헌재 결과도 기각 또는 각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죠. 이분들의 입장이 사실상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고,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뭐 이념, 진영을 뛰어넘은 그런 합종 연행을 하겠다는 건데 네. 명분이 그럼 뭐냐? 내란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윤석열을 다시 도모하기 위한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한 빅텐트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탄압하려고 계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당을 뭐 이렇게 한번 도모하겠다, 이렇게 국회까지 쳐들어온 건데, 네. 이런 분들이 계엄과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리를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다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내란을 추정하는 건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토론 과정이 있겠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물어보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반명 빅텐트라고 하면서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얘기만 모아오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내란 텐트는 필패다 이런 말을 주신 것 같은데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빅텐트를 누가 판을 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결과는 완전 달라질 것 일단 같은데. 이제 저희 당에서 어느 분이 후보로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내란 텐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개헌과 내란을 완전히 똑같은 그런 이미지로 자꾸만 국민들께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서도 내란에 관련한 어떤 결정이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정치적으로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맞아요. 그 내란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다른 용어로 써주시기를 바라고 네.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거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라는 전선이 생길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당에서도 생길 것이고 그런 여부에 따라서 빅텐트라는 게 있게 되면은 그 빅텐트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해질 거고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반 이재명 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반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꼭 또 뭐 계엄에 관련한 생각으로 다 나뉜다 그렇게 또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성격이 이제 조금 더 강화돼서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계엄에 관련해서 또 탄핵에 관련해서도 기존의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는 달라야 되겠죠. 이게 근데 그 각자 그냥 계속 완주를 하게 되면 지난 2017년 대선 때처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당선되긴 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을 다 총합을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넘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반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반대 같습니다만 좀 정책 노선에 있어서는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를 좀 띄워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미 8분 능선을 넘어서 네. 시간이 가면 본인이 대통령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모든 변수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전략은 침대 축구 전략을 쓸 건데 침대 축구. 예. 그러니까 이른바 토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정해놓은 3번의 토론 외에는 언론사가 하는 토론 다 거의 거부할 거고 가능한 변수를 다 사라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개헌론이 안 된다. 그다음에 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본인의 주장만 투영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출마 선언도 기자들 안 만나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보냈잖아요. 그럴 정도로 각별하게 변수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사실 뭐 개헌을 고리로 해서 뭐 3년짜리 대통령을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장난하듯이 임기를 3년으로 하자 뭐 5년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3년으로 연대해 갖고 그게 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너무 그게 조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들을 더 잘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지. 나와서 마치 살짝 비껴서서 돌아가면은 국민들이 모를 것처럼 네. 제가 보기엔 국민 사기극이거든요. 이건 아. 얘기가 안 되는 예. 거예요. 되게 정면 승부 되게 비관적이시다, 그렇죠? 네, 정면 승부해야 되고요. 예. 또 혼나고 있어요. 아니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각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와 정책을 내놓고 네. 국민을 설득하고 그 과정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자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갖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으로 사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능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을 우리가 손으로 뽑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우려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걸 막으려면 지금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당연히 그런 두려움이 있죠. 왜? 이재명 대표가 총통이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용인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서 하자? 그건 절대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선거 전략이다. 오히려 전략적인 네. 미스일 수 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좀 그 김지호 대변인의 맞춤형으로 드릴까 해서 제가 좀 보니까 아까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 마치 정권을 잡으면 엄청나게 폭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좀 이재명은 무서운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권에서는. 그래서인지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유시민 전 장관과의 대담 공개된 걸 보니까 살면서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본인을 겨냥한 그 얘기를 아는 것처럼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2008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제가 뭐 시민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낙선운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이 예, 그때는 잘 일면식이 없을 때인데 그때는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낙선 운동도 하고 연설을 할 때 저희 측 인사들과 가서 막 야유도 보내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하는 공약들을 다 받아들이고 성남시장일 때 다 이렇게 공약을 반영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지지자가 돼서 여태까지 왔거든요. 제가 2018년부터 쭉 함께 했었는데요. 네. 최근 1년 전까지 저희가 뭐 2018년 여러 가지 당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저희 참모들은 저희한테 좀 위해를 가한 당내 인사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뭐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 인사를 할 때도 치우침 없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두 분 선배님들 하신 얘기, 저는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진영의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을 일단 결집을 시켰고 아까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 하신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 결국은 약한 진보, 중도 그다음에 약한 보수층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끼워낼 것인가 보완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지난 1월부터 계속하고 있고 그게 결국 지지율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 내에서도 반탄이냐 찬탄이냐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왕따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예. 몰아붙이고. 네. 저는 뭐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1등 후보, 2등 후보, 뭐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면 1등 후보를 공격해가지고 뭔가 나아가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소수파라고 생각해서 그 공격을 해서 그 다수파인 반탄 후보들의 그런 후보들을 빼앗아 오는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내부 정리부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빅텐트론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조차도 빅텐트론에 대해서 왜 스토커냐, 내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마라. 관심 그럴 없다. 정도로 화를 내고 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중도층이 있거나 여지가 있을 때 빅텐트론이지 그냥 예전에 했다고 해서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저는 필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지호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을 향해서 공격했던 사람까지도 당시에 공격했던 김지호 대변인까지도 품은 사람이 맞는데 지난번에 총선 때 보면은 본인 공격했던 사람들 공천에서 막 날아가는 거 보면 그건 또 의아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지호 저 대변인이 정말 낙선 운동한 게 맞느냐? 저는 그걸 봐야 되겠어요. 뭐 하셨다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사람이 변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과거 한 10몇 년 전에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공격했던 사람 어떻게 했는지. 박용진 4번이나 잘랐어요. 4번이나. 그래서 자기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을 하루 만에 그냥 보내가지고 국회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분인데 그 얘기를 왜 꺼냈어요? 제가 이렇게 공격할 줄 알면서. 물어보셔서 답을 한 건데요. 네. 그래요? 그럼 더 어쨌든 정교하게 김지호 하셔야지. 대변인이 겪은 일화도 사실이니까 그 얘기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네. 제가 안 봤을 변해요? 때는 아. 안 변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뭐 페인팅을 좀 쓰겠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권력을 가졌을 때 야당 대표로서 최고의 권력은 공천권이거든요. 네. 그 공천 때 비명 행사는 설명이 안 돼요. 음.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비명 행사가 돼서 당시의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 조국 당이 생기면서 뭐 비례는 조국, 뭐 지역구는 민주당 이렇게 하면서 지민비조. 그게 먹히면서 사실은 세트로 비례를 찍으러 갔는데 지역구는 민주당 안 찍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 건데. 조국 혁신당의 덕을 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잔인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뭐 그런 걸 보거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께서 살아온 인생사를 쭉 보면 진짜 간단치 않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본인은 계속 너무 악마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다 하시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도 내가 오래 겪었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네. 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일 때 이제 대부분의 정권이 바뀌면은 전임 정권에서 활약했던 공무원 인사를 뭐 좌천시키거나 뭐 아니면 등용하지 않고 한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기회는 주십니다. 기회를 주는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 돼서 또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직책이나 위치로 바꿔주고 네. 어쨌든 기회는 다 주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번 겪어보시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은 제가 네. 보증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갈라치기 정치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만 배제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몇 명의 당대표가 떨어져 나갔고 한동훈 또 지금 여기 두 분 보고 하시는 예, 말씀이시죠? 최측근인 한동훈 대표하고도 결국은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지난 총선에서 172석 압승했죠. 그리고 나서 당대표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렇게 갈라치기하고 배제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국민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지금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도 경선을 하긴 하는데 결과가 많이 궁금하지는 않아서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해볼게요. 1차 경선을 통과할 4인방이 누구인가가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엔 불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4명이 과연 누구일까? 뭐 계속 기사 나오는 걸로는 3명은 좀 굳어진 것 같고 4위 싸움이 좀 치열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질문이 그럼. 질문이 그래서 4명이 4명이 누구일까입니다. 누굽니까? 다들 쓰고 계신데 네. 일단 두 분은 의견이 엇갈리신 거고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네. 뭐 사실은 지금 지지율로는 홍준표, 김문수 전 장관님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이제 홍준표 시장 그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뭐라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조금 연세가 있는 정치인들이 좀 참을성이 없다, 참을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고함 지르고 면박 주고 화내는 모습을 보고 네. 아니 이분 왜 후보로 나왔는지 그 근데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친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게 저희 채널의 후배 기자거든요. 아니 한 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다 아니 그런데 욕쟁이 할아버지처럼 아니, 화를 내는 아니 거. 당신 예. 기자 생활 몇 년 했어요? 뭐 7년 했다 그러니까 7년 했는데 그따위 질문을 해?
아니 이게 정말 홍준표의 기자들은 캐릭터예요. 아니 캐릭터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고 요새 MZ 그치 존중은 해줘야죠 MZ 기자인데. 세대한테는 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님은 예. 이게 인터뷰할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처럼 뭐 물어보면 더 갑자기 해요 더. 그래요? 여보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저는 솔직히 괜찮던데. 제가 그랬나? 봤을 네. 때는 인터뷰를 많이 하셔라.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통이 잘 안 된다. 선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네. 표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두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탄핵했으니까 그래도 따뜻한 눈빛을 계속 보내고 같이 있습니다. 끌고 들어가시는데. 예. 아 뭐. 네. 그 나경원 괜찮아요. 의원은 왜 들어갈 것 같으신 거예요? 나경원은 뭐 오늘 보니까 드럼통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네. 이러는데 아 그 의지 뭐 이분이 각종 선거는 다 나오고 계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의지를 보고 뭔가 좀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심이 움직일 것 같다. 그 정도 드럼통까지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캠프 구성원들 보니까 친윤 의원들로 쫙 깔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판 뒷심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나경원 의원은 아니고 나머지 세 분은 똑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갈 것 같다. 과거의 어떤 사심이 있는 인연 겁니다, 때문에 제가. 사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사실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분이 한 자리 놓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경쟁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표가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분들하고 좀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네. 그 나경원보다는 안철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두 분이 경선에 불참을 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이분들은 그 대체로 탄핵에 찬성한 기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표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상당히 가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에게도 상당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서초동 사저가 관심을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당히 좀 조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아, 그래요? 이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은 사람을 꼭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괜히 좀 반작용을 일으켜요? 예, 그 원치 않는 이재명 그 후보도 네. 대통령 빠른 조기 대선을 만들어 갖고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예. 지금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아니 이른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서를 만들어 갖고 흔들어 대는 바람에 결국은 오세훈 시장도 드랍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드랍하면서 결국 가장 큰 득을 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그 반작용으로 네. 결국 그 득을 보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원치 않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참 기술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두 분이 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뿌듯합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도 한홍 김나 쓰신 거 보니까 김지호 대변인과 의견이 같으시네요. 그렇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아마 같을 거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그 중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적어도 당내에서는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 지지세가 확고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당대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당선- 정도 당선은 안 기본적인 되지만 득표는 있으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저희 당 사람으로 보는 분들보다 아직은 그쵸. 좀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벽을 못 뚫는다. 예. 4인 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 중에서 또 1, 2위를 놓고 결선을 하게 되잖아요. 한 네. 명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결선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시죠? 어떠신가요? 그럼요. 결선을 아예 없애려고도 해요. 아, 그래요? 지금 와서 할 수 50 넘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룰을 모르세요? 룰은 알죠. 네. 근데 50이 이거 넘을 수 있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썼잖아요. 제가. 아, 50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가야죠. 음.